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전북대 교수가 무려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시 비리 연관도 조사 중인데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 한 명의 하루 식사비가 김밥 한 줄도 안 되는 1,700원입니다. 시군에 따라 지원금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불청객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에 도내 방역당국도 대처에 나섰습니다. 도내 축산 농가들의 표정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 오늘은 전북대 입학 비리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북대 교수가 논문 끼워 넣기로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켰다가 입학 취소는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위기에 놓여 있죠.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추가 조사 결과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이 10여 명 이상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 어떤 내용인지 박연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북대 A 교수는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허위 등재해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에 덜미가 잡히면서 자녀들은 입학이 취소돼 학위를 잃었고 A 교수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혐의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고, 만약에 혐의가 확인된다면 업무 방해나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당시 전북대학교는 교수들의 갑질과 성희롱, 채점표 조작 등 각종 비위가 꼬리를 물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원 총장은 보직 교수들과 함께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태도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공공성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내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비위 교수만 모두 14명에 이르고 자녀와 지인 등 미성년자가 등재된 논문 수도 무려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로 확인한 바로는 14명? 9월 30일까지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 아직 A 교수처럼 자녀의 논문 등재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까지 조사되진 않았지만 A 교수 사례처럼 무더기 입시 비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대에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가 오면 저희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대의대는 교수들이 논문에 동료 교수 자녀를 서로 올려주는 일명 논문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전북대 입시 비리에 어떤 교수들이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 최종 결과 발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의 한 사립대 A 교수가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A 교수는 어제 오후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 시간에 늦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700원, 요즘 김밥 한 줄 사 먹기도 힘든 가격인데요. 어린이집 아이 한 명당 하루 식사와 간식비가 이 금액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여기에 어느 지역에 사느냐, 부모가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들 먹거리도 천차만별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도내 한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의 점심시간. 잡곡밥에 생선과 고기, 채소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고 양도 푸짐합니다. 식사와 간식을 포함한 이 어린이집의 원화 1인당 하루 식비는 3,600원꼴. 하지만 도내 대부분 어린이집에선 이런 식단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주는 어린이집 급 간식비는 1,745원. 22년째 바뀌지 않는 금액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같은 질 좋은 먹거리는커녕 최소한의 구색 맞추기도 벅찹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골라서 먹일 수는 없죠. 자기가 가서 장을 보고 막 싼데 하고 그나마라도 아낀다고 좀 덜 쓰면 이제 정말 부실하게 나가는 거죠. 여기에 각 지자체가 얼마나 추가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급식 질이 달라지는데 도내에선 남원과 진안, 고창 등 6개 시군이 급간식비로 몇백 원씩을 추가 지원할 뿐 나머지 8개 시군은 아예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머리 숫자로는 500원이고 300원이고 하는데 그 숫자만큼 곱하기를 해버리면 금액이 좀 커지잖아요. 각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이라지만 충북 괴산군처럼 1,190원의 자체 지원금을 더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전북도청과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은
기관 지원으로 급간식비가 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시청은 6,300원을 넘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영양 섭취가 천차만별인 겁니다. 출산율을 의논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북도가 급식비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내에서는 지난해 최소 급식비 기준마저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 12곳이 적발됐는데 지원금 현실화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급식비를 쓸 곳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투명성 확보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도 농민수당 조례안에 반발한 농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으로 맞불을 놓아 도의회가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농민 2만 9천여 명이 직접 서명한 첫 번째 주민참여 조례안이어서 그 의미 또한 적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민중당 전북도당이 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농가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전라북도의 농민수당 조례안을 폐지하고 농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주민 조례안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자신이 내놓은 조례안 관철을 고집하는 것은 주민 청구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당과 농민단체는 이달 초 2만 9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 주민 참여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민 청구권을 존중한다면 주민 의사에 반하는 도 조례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라북도는 1년 동안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농민 대표와 협의했고 시군과 예산 분담도 확정했다며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의 1년 동안 고민하고 논쟁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제출한 것일 뿐입니다. 전라북도와 주민들로부터 성격은 같지만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다른 조례안을 받아든 도의회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좋은 선례로 남으면 또 다른 더 좋은 조례가 주민들로 의해서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지금. 도의회는 전라북도의 조례안을 폐기하면 농민수당의 내년 시행이 불투명하고 주민 청구의 첫 사례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완주 지역 매립장 2곳에 하수 찌꺼기로 만든 고화토가 불법 매립돼 논란이죠. 원래 익산 패석산에 매립되려다 완주로 옮겨진 건데 법원까지 나서 안 된다고 한 고화토 매립을 완주군이 허가한 배경이 관심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6년 전인 지난 2013년 한 폐기물 업체는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수 찌꺼기를 재가공한 고화토를 낭산 패석산에 묻으려 했지만 익산시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고화토가 유기성 물질이라 법이 정하는 유해성 기준과 오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패석산에 묻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익산시가 매립을 반대하고 법원이 안 된다고 한 고화토. 무슨 영문인지 5년 전부터 완주의 매립장 2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6개부락 주민들이 거기 가보고 냄새도 안 나오고 괜찮고 그들이 막 그런 게로 각각 마을에서 동의를 해줬겠죠. 폐기물 업체가 최종 패소한 재작년부터는 비봉과 둔산리 매립장 주변부까지 불법 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고화토는 익산에 거기에서 우리가 처리비를 받고 처리해 준 거죠. 그래서 저 군하고 그때 성토할 때 뭐 다 협의해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완주군은 매립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 도장까지 찍어줬습니다. 의문은 완주군이 이런 불법 매립을 왜 허가해줬냐는 건데 감사원 감사는 2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감사 실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간단하지 않아요. 한편 비봉 매립장은 응급 복구 작업이 한창이고 뒤늦게 불법 매립이 확인된 둔산리 매립장도 성분 분석을 위한 시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면서 전북 지역 축산 농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나서 거점 소독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대처에 나섰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김제 한 돼지 농가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농민이 축사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소독차는 마을 곳곳을 누비며 꼼꼼히 방역 작업에 나섭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자 농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돼서 당혹스럽고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백신이 없는 데다 한 번 전염된 돼지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돼지 열병이 발병한 파주 농가와 연관성이 있는 도내 농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돼지 농가에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도축장과 관련 시설의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장 울타리 주변으로 생석회를 도포한다든지 필요한 그 야생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포획틀을 좀 설치한다든지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돼지귀에 푸른 반점이 나타나거나 고열, 식욕부진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우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자의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 38살 A씨와 3살 아들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각각 과다출혈과 익사로 나타났으며 별도의 외상 등 타살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전주 덕진동의 한 아파트에서 욕조에 빠져 숨진 3살 아들과 함께 가슴 부위를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설 연휴 첫날인 2월 2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빨래통에 넣어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립농악박물관 유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의회 한완수 의원은 전국의 농악 관련 무형문화재 34개 가운데 20%인 7개가 전북에 있다며 국립농악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농악박물관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의 가치를 보존, 계승하는 한편 전북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내에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전주 시내 56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도로 정체 구간을 표시하는 전광판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능형 CCTV는 속도 측정과 교통신호 제어, 사고 장면에 대한 저장 기능이 담길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0여 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제조 판매업체 10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5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